이사회에서 제 며느리가 일어나 말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최근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습니다. 40년을 일궈온 제 회사에서, 제 자리에서 며느리가 저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정희, 올해 67살입니다. 대한식품그룹 회장이고요. 남편 없이 혼자 이 회사를 키워왔어요. 작은 식품 공장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연 매출 5천억 규모의 회사가 됐죠. 제가 보유한 지분이 35%예요. 최대 주주입니다. 아들 민재는 전무로 있고 며느리 유진이는 처음엔 조용했어요. 근데 3년 전부터 달라지더라고요. 회사 일에 자꾸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2달 전 이사회에서 시작됐어요. 회장님, 지난주 계약건 기억하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무슨 계약? 일본 수출 계약이요. 회장님께서 승인하셨잖아요. 아, 그거. 순간 기억이 안 났어요. 서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렸던 거였는데요. 회장님, 그 계약 취소하셨다가 다시 진행하라고 하셨어요. 이틀 사이에요. 내가 그랬나? 네. 현장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회장님께서 요즘 좀 그러시긴 해. 지난달에도 같은 보고 2번 받으셨잖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실수는 있을 수 있는데 모두가 저를 이상하게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바쁘다 보니 깜빡할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깜빡하시는 게 최근 들어 잦아지셨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건 나이 들면 그럴 수도. 회장님 건강검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며느리가 제안했어요.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회장님 건강이 중요하니까 검진 한번 받아보시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검진 받아보죠. 이사회가 끝나고 비서실장 최태민이 찾아왔어요. 30년을 함께 일한 사람입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태민 씨, 내가 요즘 정말 이상한가? 아닙니다. 바쁘시니까 깜빡하실 수도 있죠. 근데 유진이가, 회장님, 전무부인이 요즘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사들한테 회장님 험담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며느리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어머니 병원 예약했어요. 벌써? 네. 서울대병원 신경과요. 모레 가세요. 알았어. 며느리가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모레 병원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따라왔어요. 한정희 회장님 맞으시죠? 의사가 물었습니다. 이상훈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어요. 네. 검진 받으러 오셨다고요? 네. 며느리가 권해서 며느리가 의사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세요.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같은 말 반복하시고 약속 잊으시고 회사 일도 헷갈려 하시고 제가 언제 같은 말 반복했어? 어머니, 어제도 저녁 메뉴 3번 물어보셨잖아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났어요. 의사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15일? 정확히는 17일입니다. 아, 회사 이름이 뭐죠? 대한식품그룹. 지금 회사 매출이 얼마죠? 5천억. 아니 4천억? 정확히 기억이.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작년 매출이 5,200억이에요. 어머니께서 자꾸 헷갈려 하세요.
검사가 끝났습니다. 의사가 며느리를 밖으로 불렀어요. 10분 후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머니, 선생님이 추가 검사 받아보래요. 왜? 혹시 모르니까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내밀었어요. 경도 인지장애 소견이 보입니다. 그게 뭔데요? 치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치매요?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며느리가 진단서를 받았어요. 선생님, 이거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회사요? 네. 어머니가 회장이시거든요. 업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아, 그렇군요. 의사가 뭔가 적더니 진단서를 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회사 일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괜찮아.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며느리 목소리가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손녀 수아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수아야. 할머니 표정이 안 좋으세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병원 검사, 진단서, 며느리 얘기, 다요. 수아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이상해요. 왜? 요즘 계속 할머니 험담하더라고요. 친척들한테도. 뭐라고? 할머니가 회사 일 못하신다고, 빨리 물러나셔야 한다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계획하고 있구나. 할머니, 조심하세요. 엄마 뭔가 꾸미는 것 같아요. 고마워, 수아야. 근데 이미 늦었는지도 몰라요. 며느리 손에 진단서가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제가 부른 게 아니었어요. 아들 민재가 요청한 거였습니다. 무슨 일로 이사회를 소집했어? 아들한테 물었어요. 엄마,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요. 무슨 안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을 못 보더라고요. 이사회실에 들어갔어요. 이사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배석해 있었어요. 전무부인 자격으로요. 그럼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회장님 건강 문제입니다. 뭐? 제가 끼어들었어요. 민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죄송합니다. 아들이 서류를 꺼냈어요. 제 진단서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최근 병원 검진 받으셨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진단 받으셨고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회장님이 치매시라고? 그럼 회사 경영이. 민재야, 그건 치매가 아니야. 치매 전 단계라고. 엄마, 하지만 의사가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최근 회장님 업무 처리 보셨죠? 같은 결제 2번 하시고 계약 취소했다가 다시 진행하시고. 그건 바빠서 실수한 거야. 어머니, 실수가 너무 잦으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난달 임원회의 때도 같은 안건 2번 상정하셨어요.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때 좀 이상하긴 했지.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멀쩡해. 40년간 이 회사 키워왔어. 내가 이 회사 제일 잘 알아.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건강 나빠져요. 며느리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손 치워. 어머니, 나는 회장이야. 내가 이 회사 최대 주주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서요. 잠시 쉬시는 게 어떨까요? 뭐? 회장직에서 물러나시고 명예회장으로 계시면서. 민재야,
너 지금 나한테 물러나라는 거야. 엄마 건강을 위해서예요. 건강은 무슨, 너희가 내 자리 탐내는 거잖아.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저희는 회장님을 걱정하는 겁니다. 걱정? 웃기지 마. 의사 선생님도 업무 스트레스 줄이라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의사 소견서예요. 환자는 업무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함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건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의사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회장 한정희 건강상 이유로 회장직 사임. 찬성하시는 분? 잠깐, 내가 동의 안 했어. 엄마, 이사회 결의사항이에요.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5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과반이었어요. 안 돼.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회장 한정희 명예회장으로 추대합니다. 아들이 선언했어요. 그리고 신임 회장으로 한민재 전무를 선임합니다. 박수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40년을 일궈온 제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제 아들 손에요. 이사회가 끝나고 비서실장 최태민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태민 씨, 나 쫓겨났어. 눈물이 났어요. 회장님, 이건 음모예요. 음모? 전무 부인이 이사들 설득하고 다녔어요. 회장님 건강 안 좋으시니까 물러나셔야 한다고. 유진이가. 그리고 의사 소견서. 좀 이상해요. 왜? 너무 자세하게 업무 불가 판정을 내렸거든요. 보통 의사들은 이렇게까지 안 써요. 그럼 혹시 전무 부인이 의사한테 말을 못 끝냈지만 알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의사를 매수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너 처음부터 계획한 거지? 뭐요? 나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 며느리가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한 거예요. 거짓말.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회사 일은 저희가 할게요. 회사는 내 거야. 어머니 명이긴 하지만 이제 경영은 민재 오빠가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편히 계세요. 그리고 어머니. 며느리가 서류를 꺼냈어요. 주주총회 위임장이에요. 여기 사인해 주세요. 위임장? 네. 어머니 지분 35% 의결권을 민재 오빠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미쳤어? 왜 내가 그걸 해? 어머니, 치매 환자는 주주총회 참석 못해요. 나 치매 아니야. 의사가 진단했잖아요. 며느리가 진단서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인 안 하시면 법원에 성년 후견인 신청할 거예요. 뭐? 어머니 판단 능력 없으니까 민재 오빠가 후견인 되는 거죠. 안 돼. 그럼 사인하세요. 며느리가 펜을 내밀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위임장에 사인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챙겼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어머니. 그리고는 돌아서서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제 회사, 제 자리, 제 권한 다 빼앗겼어요. 그날 밤 수아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들었어요. 회장직? 수아야. 할머니, 이거 이상해요. 엄마가 뭔가 꾸민 거예요. 알아. 근데
어떻게 해? 할머니,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난 이미 다 잃었어. 아니에요. 할머니 지분 있잖아요. 최대주 주세요. 그것도 위임장 써줬어. 뭐라고요? 수아가 놀랐어요. 할머니, 그럼 정말 응, 이제 끝이야. 수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증거를 찾을 거예요. 엄마가 거짓말한 거요. 수아야, 고마워. 근데 소용없을 거야. 할머니, 저 믿으세요. 수아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과연 뭔가 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회사에서 짐을 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명예회장실로 옮기셔야 한대요. 비서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알았어. 40년을 쓰던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짐을 정리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새 방은 작았습니다. 구석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명예회장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지만 사실상 창고 같았습니다. 비서실장 최태민이 찾아왔어요. 회장님, 이게 뭡니까? 괜찮아, 태민 씨. 이건 모욕이에요. 회장님을 이렇게 대접하다니. 이제 나는 명예회장일 뿐이야. 회장님, 그때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방 마음에 드세요? 작지만 아늑하죠? 며느리가 웃었어요. 유진 씨, 이게 무슨 짓이오? 최태민이 소리쳤습니다. 비서실장님, 이건 제가 결정한 거예요. 명예회장님께 맞는 공간으로 배정했어요. 회장님을 이런 곳에, 어머니, 불편하시면 아예 집에 계셔도 돼요. 회사 안 나오셔도 되고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회사 최대 주주야. 명의상으론 그렇죠. 근데 의결권은 민재 오빠한테 있잖아요. 어머니, 이제 현실 받아들이세요.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최태민이 제 손을 잡았어요. 회장님, 이대로 당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 난 이미 모든 걸 잃었어. 아닙니다. 지분은 여전히 회장님 거예요. 위임장 써줬잖아. 위임장은 취소할 수 있어요. 정말? 네. 법적으로 언제든 취소 가능합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취소하면 유진이가 성년후견인 신청할 거야. 그럼 막아야죠. 어머님이 정상이라는 걸 증명하면 돼요. 어떻게?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 받으세요. 제대로 된 병원에서요. 그래, 해보자. 그날 오후 수아가 연락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뭔가 발견했어요. 뭔데? 엄마 통장 거래 내역이요. 어떻게 그걸? 엄마 책상에 있더라고요. 급하게 나가시느라 두고 가셨나 봐요. 그래서 이상훈 의사한테 3천만 원 보냈어요. 할머니 진단서 받은 다음 날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럼 의사를 매수한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사진 찍어놨어요. 수아야, 고마워. 할머니,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래. 최 비서한테 보여줄게. 다음 날 최태민한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뇌물이에요. 그렇지? 회장님, 이거면 진단서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정말? 네. 그리고 며느님을 고소할 수도 있고요. 그럼 내가 다시 회장 자리로 가능합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태민 씨, 변호사 알아봐줘.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없이 혼자 갔어요. 어르신, 검사 결과 정상이세요. 박지영 교수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인지 기능도 정상이고 치매 소견 없어요. 근데 저번 병원에선 경도 인지 장애래요. 저번 검사 결과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상훈 의사 진단서를 보여줬어요. 박지영 교수가 진단서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왜요? 검사 점수는 정상 범위인데 진단은 경도인지 장애로 나왔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르신 점수가 26점이에요. 24점 이상이면 정상인데 이 의사가 왜 경도인지 장애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조작한 거예요? 글쎄요. 확실하진 않지만 의심스럽긴 해요. 박지영 교수가 새로운 진단서를 써줬습니다. 어르신, 이거 가지고 가세요. 정상이라고 적었어요. 감사합니다. 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증거가 생겼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병원 갔다 왔어. 무슨 병원이요? 서울대병원. 침묵이 흘렀어요. 왜 거기 가셨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재검사 받았어. 나 정상이래. 뭐? 나 치매 아니야. 내가 의사 매수해서 거짓 진단서 받은 거지.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유진아, 너 이상훈 의사한테 3천만 원 보냈지? 며느리가 숨을 들이켰어요. 어떻게? 증거 다 있어. 통장 거래 내역도, 재검사 결과도. 어머니, 나 위임장 취소할 거야. 그리고 너 고소할 거고.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왜? 내가 날 속였잖아. 어머니, 제발, 생각 좀 하세요. 며느리가 애원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에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한정희 회장님 맞으시죠? 네. 최태민 비서실장님한테 연락받았어요. 위임장 취소하시려고요? 네,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언제든 취소 가능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럼 위임장 효력이 즉시 상실됩니다. 그럼 내 지분 의결권이 다시 내게 오는 거죠? 네. 회장님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실 수 있어요. 사인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그리고 회장님, 며느리분 고소하시려고요? 네. 사문서 위조, 사기, 배임. 가능한 거 다 하고 싶어요. 증거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2개의 진단서요. 변호사가 자료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합니다. 의사 매수 증거도 명확하고 허위 진단서로 회장직 박탈한 것도 입증 가능해요. 정말요? 네. 이거면 이길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최태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됐어요? 위임장 취소했어. 고소장도 준비 중이고. 잘하셨습니다. 태민 씨, 이제 주주총회 준비해야겠어. 네.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 있습니다. 거기서 민재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거야.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위임장 취소하셨다고요? 그래.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왜? 내 권리야. 어머니는 치매 환자세요. 판단 능력 없으시잖아요. 나 치매 아니야. 서울대병원 진단서 있어.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건 잘못된 검사예요. 잘못된 건 내가 받아온 진단서지. 이상훈 의사한테 돈 준 거 다 알아. 어머니, 유진아, 나 너 고소할 거야.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고소요? 어머니가 저를요? 그래. 어머니, 증거 있어요? 통장 거래 내역 있어. 내가 의사한테 3천만 원 보낸 거. 며느리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다른 용도였어요. 무슨 용도? 치료비요. 어머니 치료비. 거짓말. 진단서 받은 다음 날 보냈잖아.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법정에서 봐요. 좋아. 그렇게 하자. 며느리가 돌아섰는데 다시 말했어요. 아, 어머니.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뭔데? 민재 오빠는 제 편이에요. 어머니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들은 저를 선택할 거예요.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제 아들이 며느리 편이라니.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위임장 취소하셨다고요? 그래. 왜 그러세요? 저희 믿고 맡기시면 되잖아요. 민재야, 내 와이프가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 엄마 건강 걱정해서 한 거예요. 건강 걱정? 의사 매수한 게? 엄마,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증거 있어. 엄마, 수진이가 그럴 사람 아니에요. 민재야, 넌 언제까지 내 와이프 편만 들 거야? 엄마가 저를 안 믿으시잖아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항상 저를 무시했어요. 회사 일도 안 맡기시고, 그건 내가 아직 경험이 40살인데도 경험 부족해요? 엄마, 인정하세요. 엄마는 저 안 믿으시잖아요. 민재야, 이제 제 시대예요. 엄마는 물러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제 아들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반격에 나섰어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오늘 안건은 명예회장 한정희의 주주총회 참석건입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명예회장께서 위임장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셨습니다. 일방적이라니 내 권리야. 제가 소리쳤어요.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명예회장님은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나 정상이야. 서울대병원 진단서 있어.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건 나중에 받은 거잖아요. 며느리가 비웃었어요. 공식 진단은 경도인지 장애예요. 의사 이상훈 선생님이 진단하셨고요. 그 의사는 내한테 돈 받았어. 증거 있으세요? 통장 거래 내역 있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며느리가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내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치료비예요. 거짓말. 어머니 치료 상담료로 드린 거예요. 뭐가 문제죠?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상담료로 3천만 원은 좀 많긴 하지만 며느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상담 계약서 있어요. 이상훈 선생님이 어머니 전담 주치의로 계시기로 했거든요. 할 말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미리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명예회장님은 판단 능력이 떨어지세요. 주주총회 참석은 위험합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성년 후견인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뭐? 법원에 명예회장님 후견인 선임 신청할 거예요. 안 돼.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며느리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났어요. 저는 패배감에 젖었습니다. 최태민이 찾아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태민 씨, 나 이길 수 없는 건가? 아닙니다. 아직 주주총회 남았어요. 근데 후견인 신청하면 그 전에 주주총회 열면 돼요. 빨리 움직이세요. 그래, 해보자.
손녀 수아한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저 더 증거 찾았어요. 뭔데? 엄마랑 이상훈 의사 카톡이요. 엄마 핸드폰에서 봤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 진단서 부탁드려요. 경도인지장애로 써주세요라고 엄마가 먼저 보냈어요. 정말? 네. 스크린샷 찍어놨어요. 수아야. 고마워. 할머니, 우리 꼭 이겨요. 드디어 결정적 증거가 생겼습니다. 이제 주주총회에서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주주총회까지 2주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했어요. 심판일이 주주총회 3일 전이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촉박해요. 최태민이 말했습니다. 후견인 선임되면 주주총회 참석 못해요. 알아. 그 전에 뭔가 해야 하는데. 회장님, 언론에 공개하는 건 어떨까요? 언론? 네. 며느리분이 회장님 몰아낸 과정을 폭로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 이미지가 지금 회사는 이미 며느리분 손에 있어요. 싸워야 합니다. 그래, 해보자. 기자를 만났습니다. 경제신문 기자였어요. 한정희 회장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회장직에서 물러나신 이유가 뭔가요? 며느리가 저를 치매라고 몰아갔어요. 치매요? 네. 의사를 매수해서 거짓 진단서를 받았고 그걸로 저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렸어요. 모든 걸 말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카톡 내용, 재검사 결과, 다요.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큰 사건인데요. 기사 써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내일 일면에 나갈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이 나왔습니다. 대한식품 한정희 회장, 며느리가 의사 매수에 치매 조작. 일면 톱 기사였어요.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장님, 기사 보셨어요? 직원들한테 전화가 쏟아졌어요. 네, 제가 한 인터뷰예요. 진짜예요? 며느리분이 정말 그랬어요? 네. 증거 다 있어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진실을 말한 거야. 어머니, 회사 망하게 하시려고요. 회사 망하게 한 건 너야. 나는 회사 지키는 거고. 어머니, 주주총회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에 이상훈 의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 뭔지 알아? 네. 나는 40년 일궈온 회사에서 쫓겨났어. 당신 거짓 진단서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법정에서 해. 전화를 끊었어요. 저녁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재벌 총수 며느리, 시어머니 몰아내기 위해 의사 매수 의혹. 방송이 나가자 여론이 들끓었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 정말 나쁘네. 40년 일군 회사를 빼앗다니.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 수아가 전화했어요. 할머니, 뉴스 봤어요. 응. 할머니, 여론이 할머니 편이에요. 그래. 네. 엄마 욕 엄청 먹고 있어요. 수아야, 더 증거 찾을 수 있겠어? 뭐요? 내 엄마가 회사 돈 빼돌린 것 같아. 확인해 줄 수 있어? 알았어요. 찾아볼게요. 며칠 후 수아가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있어요. 뭐가? 아빠 명의 비자금 계좌요. 10억 들어있어요. 10억? 네. 회사 돈을 빼돌린 것 같아요. 증거는? 회사 계좌에서 아빠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요. 컨설팅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론 컨설팅 안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
아빠 이메일 봤거든요. 컨설팅 계약서가 가짜예요. 수아야, 내가 우리 구원자야. 할머니, 이거 횡령이에요. 고소할 수 있어요. 변호사한테 자료를 넘겼습니다. 회장님, 이거면 배임 횡령죄로 고소 가능해요. 바로 진행해줘. 알겠습니다.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회사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어요. 20% 떨어졌습니다. 이사들이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회장 바꿔야 해. 한정의 명예회장을 복귀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여론이 변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무릎을 꿇었어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넌 나한테 뭘 했어? 의사 매수하고 거짓 진단서 만들고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회장 자리에서 쫓아냈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사 돈까지 빼돌렸어. 그건 민재 오빠가 내 남편이잖아. 너희 둘이 공모한 거지. 며느리가 울었어요.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법정에서 보자.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최태민이 왔어요. 회장님, 주주총회 준비 끝났습니다. 좋아. 이번 주주총회에서 모든 걸 끝내세요. 그럴 거야. 회장님, 이기실 겁니다. 응, 꼭 이겨야 해.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주주총회 3일 전 법원 후견 심판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성년후견인 아래 두려는 마지막 시도였어요. 피후견인 한정희는 경도인지장애로 판단 능력이 떨어집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네, 이상훈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서입니다. 우리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그 진단서는 조작된 겁니다. 조작? 네. 신청인이 의사에게 3천만 원을 지불하고 허위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증거를 제출했어요. 통장 거래 내역, 카톡 내용요.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피후견인은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받았습니다. 정상 판정 나왔고요. 서울대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두 진단서를 비교했어요. 신청인 이상훈 의사에게 돈을 지불한 게 사실입니까? 그건 치료 상담료입니다. 며느리가 변명했어요. 상담료로 3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이 카톡 내용은 뭡니까? 진단서 부탁드려요. 경도인지장애로 써주세요. 판사가 카톡을 읽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못했어요. 신청인, 이건 명백한 진단서 위조입니다. 판사님, 성년후견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탕. 그리고 신청인 정수진, 허위 진단서 사용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이겼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겼어요. 응, 수아야. 고마워. 할머니, 이제 주주총회만 남았어요. 그래, 거기서 끝내자. 그날 저녁 이상훈 의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TV를 켰더니 이상훈이 나와 있었어요. 저는 정수진 씨한테 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정희 회장님은 정상이셨습니다. 제가 거짓으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내렸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돈은 얼마 받으셨나요? 3천만 원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하셨나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상훈이 울었어요. 한정희 회장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잘못으로 회장님이 고통받으셨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전국이 들끓었어요. 의사가 돈 받고 진단서 조작하다니. 며느리 정말 악질이네. 한정희 회장님 너무 억울하셨겠다. 여론이 완전히 제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의사협회에서 발표했어요. 이상훈 의사 면허 정지 6개월. 며느리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며느리가 검찰청에 들어가는 모습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수진 씨, 시어머니한테 사과할 말씀 없으세요? 의사 매수한 거 인정하시나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회사도 난리였어요. 이사들이 비상이사회를 열었습니다. 회장 한민재, 사퇴해야 합니다. 회사 이미지가 망가졌어요. 한정의 명예회장을 복귀시켜야 합니다. 아들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수진이한테 속았어요. 엄마를 배신했고요.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민재야, 네 엄마, 넌 내 아들이야. 근데 나를 배신했어.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주주총회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주총회 전날 최태민이 왔어요. 회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주주들 반응은 회장님 편이에요. 소액 주주들도 다 회장님 지지한대요. 다행이네. 회장님, 내일 당당하게 가세요. 회장님 자리에요. 고마워, 태민 씨. 30년 동안 제가 감사하죠. 회장님이 절 믿어주셨잖아요. 내일 끝내자. 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40년을 일궈온 회사였습니다. 작은 식품 공장에서 시작했어요. 남편이랑 둘이서요. 남편 없이 혼자 키웠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렇게 만든 회사를 며느리한테 빼앗겼었죠. 근데 내일 되찾을 수 있어요. 아니, 반드시 되찾을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7살. 주름이 많아졌어요. 근데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한정희, 넌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넌 대한식품 회장이야. 주주총회장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이었어요.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정희 명예회장님 오셨습니다. 사회자가 외쳤어요.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주주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님, 지지합니다. 회장님이 진짜 회장이에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어요.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먼저 경영 보고부터. 제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네, 명예회장님. 경영 보고 전에 먼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주주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석 달 전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했죠.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요. 며느리가 몸을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정수진이 의사를 매수해서 거짓 진단서를 만들었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내가 이상훈 의사한테 3천만 원 주고 거짓 진단서 받았지. 스크린에 증거가 나왔어요. 통장 거래 내역이요. 이건 치료비예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치료비? 그럼 이건 뭐지? 카톡 내용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정수진 선생님, 진단서 부탁드려요. 경도인지장애로 써주세요. 이상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주주들이 술렁였어요. 세상에, 며느리가 진짜 조작했네.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어요. 현 회장 한민재와 정수진은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뭐? 주주들이 놀랐어요. 비자금 계좌를 만들어서 1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스크린에 계좌 내역이 나왔어요. 엄마, 그건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회사 운영 자금이에요. 운영 자금을 왜 개인 계좌로 빼? 그게 아들이 말을 더듬었어요. 컨설팅 비용이라고 했지? 근데 실제 컨설팅은 받지 않았어. 가짜 계약서 만들어서 회사 돈 빼돌린 거야. 주주들이 분노했습니다. 횡령이잖아. 회장 자격 없어. 물러나. 아들이 주저앉았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물러서.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넌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었어. 40년 일궈온 회사에서 쫓아냈고,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며느리가 울었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주주 여러분,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 한정희는 40년간 이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작은 식품 공장에서 시작해서 연 매출 5천억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주주들이 외쳤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멀쩡합니다. 서울대병원 진단서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이 회사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한정희, 한정희, 한정희. 주주들이 제 이름을 외쳤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최태민이 일어났어요. 현 회장 한민재 해임건 찬성하시는 분? 손이 올라갔습니다. 대부분의 손이요.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한정의 명예회장을 회장으로 재선임하는 건 찬성하시는 분? 또 손이 올라갔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한정희 회장 재선임. 박수가 터졌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다시 회장이 됐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회장을 빠져나갔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요. 주주총회가 끝났습니다. 주주들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 명 한 명요. 수아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이겼어요. 수아야. 수아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내 덕분이야. 수아가 없었으면 할머니가 포기 안 하셨잖아요. 최태민도 왔어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태민 씨, 고마워. 정말. 회장님, 이제 회사 정상화시켜야죠. 그래. 할 일이 많아. 다음 날 회장실로 복귀했습니다. 40년을 썼던 그 자리였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편안했어요.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알았어. 서류를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자리 돌아왔어요. 오후에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복귀를 환영합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돌아왔어요. 회장님, 앞으로 회사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일단 횡령된 10억 회수할 거예요. 그리고 신뢰 회복에 주력하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네. 임원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나갈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래.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제가 욕심이 과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왔어요. 엄마,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재야. 네, 엄마. 너 검찰 조사 받을 거야. 횡령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분간 얼굴 보기 싫어. 네. 시간이 지나면 생각해 볼게. 엄마, 감사합니다.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나갔어요.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아가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응, 끝났어. 할머니, 축하해요. 고마워, 수아야.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3개월. 정말 긴 싸움이었습니다. 치매로 몰렸고 회장 자리에서 쫓겨났고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재판을 받았어요. 법정에 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지켜봤어요. 피고 정수진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한민재 배임 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며느리는 실형을 받았어요. 아들은 집행유예였고요.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며느리 실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거죠. 아드님과는 화해하실 건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상화시킬 겁니다. 주주와 직원들 믿음 회복하고 다시 성장시킬 거예요. 치매 조작 사건으로 고통스러우셨을 텐데요. 고통스러웠죠. 근데 이겨냈습니다.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회사는 빠르게 정상화됐습니다. 횡령된 10억을 회수했어요. 아들 명의 계좌에서요. 주가도 회복됐습니다. 제가 회장 복귀한 후 30% 올랐어요. 신규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건강식품 라인이었어요. 회장님, 신제품 반응 좋습니다. 마케팅 팀장이 보고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회장님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졌어요. 스토리? 네. 포기하지 않는 67세 회장 이런 식으로요. 좀 민망한데.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감동받았대요. 회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느 날 이상훈 의사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한정희 회장님께. 저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면허 정지 6개월 끝나고 바로 구속됐습니다. 제가 한 짓이 얼마나 나쁜 건지 매일 생각합니다. 회장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었고 회사에서 쫓아내게 했습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출소하면 의사 안 할 겁니다. 자격이 없으니까요. 회장님,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정말 미안합니다. 이상훈 올림.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어요. 용서할 생각 없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들어와.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 넌?
저는 집행유예라서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그래, 엄마, 수진이가 감옥에 있어요. 알아, 이혼했어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엄마한테 한 짓이.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매일매일이요. 아들이 울었습니다. 엄마를 믿었어야 했는데 수진이 말만 믿었어요. 민재야, 네 엄마. 나 아직도 서운해. 네. 근데 너 내 아들이잖아. 엄마, 시간 더 필요해. 천천히 가자. 네. 엄마, 기다릴게요. 아들이 돌아갔습니다. 용서, 쉽지 않았어요. 근데 언젠가는 해야겠죠. 1년 후, 회사 창립 4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대한식품그룹은 올해 매출 6천억을 달성했습니다. 사회자가 발표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랐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회장 자리에서 쫓겨나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해졌어요. 치매라는 누명을 쓰고 모든 걸 잃을 뻔했죠.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7세, 결코 젊지 않은 나이였지만 싸웠어요.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덕분에요.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앞으로도 저 한정희는 이 회사를 이끌어갈 겁니다. 네. 직원들이 외쳤습니다. 우리 함께 더 크게 성장합시다. 네. 행사가 끝났어요. 수아가 왔습니다. 할머니, 연설 멋있었어요. 그래. 떨렸는데. 전혀 안 그래 보였어요. 수아야, 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할머니가 대단하신 거예요. 고마워, 우리 손녀. 그날 저녁, 혼자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68살. 이제 곧 69살이 되겠네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치매로 몰렸고, 배신당했고,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근데, 다시 일어섰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의지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 민재예요. 엄마 기념식 축하드려요. 고마워. 엄마, 다음 주에 밥 한번 같이 드실 수 있으세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 가자. 엄마, 정말요? 응. 시간 됐어. 엄마,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용서,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 사진이 있었어요. 여보, 나 해냈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지켰어. 혼자서.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잘했어, 당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정희, 68살 대한식품그룹 회장입니다. 치매로 몰렸지만 이겨냈어요. 회장 자리에서 쫓겨났지만 되찾았습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 거예요. 아무도 저를 무시할 수 없어요. 오늘도 저는 일합니다. 제자리에서요.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